여러분 안녕. 머리가 안 발랐어 아직. 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유튜브에 어느 날은 부잉남인가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인가 아무튼 별로 잘 보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날은 어떻게 그게 떠가지고 이제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굉장히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는 거야. 이제 상담 글을 올리셨는데 상담 내용이 이거야. 남편이 중견기업에서 뭐 간부급 정도 하고 있대. 그러면서 월급은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집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의 중심지는 아니고 외곽에 그나마 하우스푸어처럼 옛날에 사놓은 집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올리신 그 여자분은 전업주부. 그리고 애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고등학생이야. 둘 다 고등학생인데 그 전업주부이신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둘째는 첫째와는 달리 공부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공부에 둘째는 첫째와는 달리 공부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 목동에 있는 수학 학원을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전업주부고 남편은 뭐 한 5,600만 원 정도 버는데 그게 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야. 여태까지 본인이 살아온 이 장소가 지금 서울에 있는 외곽 쪽인데 이거를 그냥 팔고 애들을 교육을 위해서 경기도나 뭐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가고 애들 학원비를 전폭적으로 아이의 학원비를 전폭 지원해 줘야 될지 아니면은 학원을 뭐 보낸다고 해서 얘가 뭐 100% 뭔가 성공한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아이는 혼자 공부를 하게 하고 이 집을 지킬 것인지 이게 정말 고민이 된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남편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어느 정도 대기업에 뭐 부장급 뭐 그 정도 되고 또 서울 살고 애들 둘을 키웠는데 이 분이 정말 요즘에 고민하는 문제가 뭐야? 아이들 학원 비를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서 그 5,600만 원의 그 돈으로 아이들의 학원비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집이라도 팔아서 교육비를 하고 교육을 그러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교육비를 막 댄다고 해서 걔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들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애 학원 같은 거 그냥 보내지 않고 그냥 이 집을 사수할지 이걸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분이 전업주부를 하지를 말고 공부방 선생님을 했으면 정말 나이 지금 뭐 50대 초반 뭐 요 정도 나이에 인생이 한결 여유로웠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집에서 공부방을 하거나 아니면 교습소를 한다면 인생이 한층 여유로워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 교육, 아이들 위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가 2명 이상이고 이런 분들이 이게 직장을 갖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왔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갖는다는 건 아이를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든지 아니면 아이의 육아를 어느 정도 아이들을 희생시켜야만이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스펙을 쌓고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딩크족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분이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했으면 참 많이 삶이 여유로워지고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공부방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공부방이나 교습소 작게 혼자 하는 선생님들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저희 얘도 그렇지만 유치원 갔다가 내리는 걸 저희 교습소, 저희 학원 앞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걔가 이제 3시 반 정도 이제 내려요. 그래서 내리면은 제가 걔를 학원에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걔는 학원이기 이전에 엄마니까,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엄마가 하는 교습소니까 뭐 전혀 그런 저항 없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이제 까불까불하게 노는데 언니 오빠들이 최다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딱 보면 본인도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그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렇다 걔를 막 엄청나게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아주 센 기초, 뭐 한글, 뭐 국어도 아니죠, 뭐 한글, 뭐 수학, 뭐 영어 완전히 센 기초를 딱 갖다 놓고 너 풀고 싶은 거 그냥 풀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애가 놀다가도 지쳐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걸 풀어요. 막 어느 때는 막 수학을 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3마리 토끼 잡는 독서 논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막 풀기도 하고 또 뭐 영어 알파벳을 막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 혼자 하는 거야. 지 혼자. 내가 뭘 엄청나게 봐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튼 그 정도만 해도 7살짜리 애가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앉아서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생각을 하거든. 얘가 막 공부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뭐 그러진 않겠다 나중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요즘에는 이게 내가 참 교습소를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설사 내가 교습소를 해서 돈을 많이 못 벌지언정 우리 애들 둘만 학교 끝나고 아니면 뭐 유치원 끝나고 여기 와가지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국영수 뭐 1시간 이상 교습을 하고 뭐 이러면 일단은 국영수에 들어가는 그 학원비가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습소를 해서 별로 이득을 못 취할지언정 그렇더라도 엄마가 교습소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집에서 그러니까 교습소를 하든 아니면 집에서 공부방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엄마표 뭐 영어 수학 해가지고 엄마들이 집에서 애들을 막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같이 하는 애들이 없으면 애들이 안 한다니까요. 하기 싫다고 막 배짱 부리고 막 이래. 혼자 하니까 심심해서. 그런데 엄마가 집에서 만약에 뭐 영어를 해, 영어 공부방을 해, 아니면 전과목 공부방을 해, 뭐 수학 공부방을 해, 뭐 이러면 일단 학교 갔다 왔는데 자기 집에 애들이 이렇게 보여. 그런데 자기 뭐 또래도 보이고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 걔는 공부하는데 나는 놀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샘 같은 게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거야. 엄마가 있는 곳이니까 공부방이랄지 학원이랄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해. 저도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그 근처에 미술학원하고 피아노 학원이 있거든요. 그럼 보내. 1시간씩 보내. 보내서 갔다 오면 7시. 제가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추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하는 건 와, 엄마들이 이거라는 건 정말 좋구나를 느꼈고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 동일한 돈을 벌어도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는 애들을 케어를 하면서 못해요. 자기 애들을 케어를 하면서 못해. 그러니까 자기 애들을 어디에다 맡기거나 뭐 아무튼 누군가에게 맡기고 자기는 직장 가서 열심히 하는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침서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애들을 맡기고 그러면 할머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엄마는 애 그냥 자기 전업주부로 있는 거나 자기가 돈 번다고 왔다 갔다 해봤자 그거 다 애들 뭐 봐주는 비 뭐 애들 뭐
뭐 무슨 비 뭐 하면은 이게 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엄마 가르치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들도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은 가정을 거의 희생을 시키고 내가 딴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설사 뭐 돈을 더 많이 벌지언정 이게 희생이 많이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집에서 공부방을 하든지 아니면 교습소를 하면 내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고령화 뭐 이런 게 많이 돼서 난 진짜 요즘에 공부방 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보다 좋은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튼 그 선생님들을 생각을 해볼 때 다 20, 30대였지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 그리고 옛날에 나부터만 해도 학원을 다닌다, 학원 선생인데 30대가 넘잖아. 그러니까 30이 넘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슬슬 내 거 차릴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큰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이지 그 뒤로는 가지도 못해. 그런데 요즘에는 고령화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일반 학원에서도 그냥 40대 50대 뭐 이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옛날보다는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뭐 그 50대의 그런 엄마들이 만약에 공부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공부방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나이가 너무 많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엄마들은 없어.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52살인데 자기는 어딜 가나 목사님이 젊으네요 뭐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야. 목사님이 굉장히 젊으네요 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야. 요즘에 자기는 목사님이 늙었네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여태까지 목사 생활을 20년간을 했는데, 목사님 어디를 가나 목사님이 젊으시네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뭐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야. 52살인데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는 언제 늙어가나, 나는 언제 늙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20, 30대를 20, 30대가 그 일을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면, 요즘에는 옛날에 20, 30대 했던 걸 요즘에는 40, 50대들이 그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애들 유치원 선생님들도 보잖아. 그러면 정말 50대가 많아. 50대 40, 50대가 많아. 20, 30대는 거의 없어. 40, 50대가 그렇게 한창 나이처럼 일을 해.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고령화 시대 막 이렇게 돼서 그런지 50대들도 본인이 그 자기 집에서 공부방을 여시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에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50대 여자들이 공부방 하기 가장 좋을 나이다 뭐 이러면서 50대가 월 500 벌어들이는 법 이러면서, 단희 TV인가 뭐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러니까는 요즘 50살은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뭐 그러면서 나이 50 넘어서 공부방에서 월 500 넘게 뭐 번다 뭐 이런 선생님들의 이런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돈을 버는데, 남편이 어떤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버는데, 여자가 집에서 얼마를 벌든 뭐 상관없이 100만 원을 벌든 200을 벌든 300을 벌든 400을 벌든 500을 벌든 아무튼 상관없이, 만약에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공부방을 하면서 만약에 돈을 번다면 남편이 얼마나 든든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막말로 남편이 가져온 것은 살림을 꾸리고, 내가 번 거는 전폭적으로 아이들 뭐 학원비로만 쓴다 이렇게 해도 이건 정말 넉넉하게 애들을 학원을 보내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공부방, 여자들이 공부방 하는 것의 장점이 바로 자기 애를 케어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대단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막 엄청 막 돈 잘 벌고 막 똑똑하고 이런 여자들 만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 필요 없다니까 집에서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도 그 가정은 중산층 이상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전국에 계시는 공부방 교습소 하시는 선생님들, 물론 학원 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 선생님들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이상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